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이슈를 파고 끝까지 파는 남자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8월 2주차 공모주 청약 일정 및 상장일 매매 전략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주차에는 청약보다 상장이 더 많아서 매매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살펴보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10일에서 11일에는 대신증권에서 주관하는 셀레믹스가 청약을 하고 해당 종목의 청약 증거금 환불일은 13일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로 키움증권에서 11일, 12일 화요일, 수요일 날 IDP 청약을 받는데 IDP에 대한 청약 증거금 환불일은 14일 금요일입니다. 월요일 10일에는 한국파마가 상장하고 12일 수요일에는 영림원 소프트랩, 13일 목요일에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상장하니 청약을 넣으신 분들이라면 상장 일정 신경 써서 매매에 임하셔야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먼저 설명드리면 대신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셀레믹스의 경우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 계좌 개설이 되어 있는 고객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셀레믹스 청약일이 8월 10일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 당장 계좌 개설을 하지 않으시면 청약하기 어려운 점 꼭 유의해주세요. 다만 대신증권은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한 주민등록번호로는 신규 계좌 개설이 최근 20영업일 동안은 제한이 됩니다. 저 김파고도 아쉽지만 대신증권 계좌를 개설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8월 1주차 공모주 투자를 복귀해보고 두 번째로 8월 2주차 공모주 청약 전략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 셀레믹스 청약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8월 1주차 공모주 투자를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야너주 공모주 투자반에서 이루다 청약 분석 및 상장일 매매 전략을 다뤘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8월 6일 상장일에 장 초반에 최고가를 찍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장 초반에 팔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근거로는 유통 물량이 높고 기업의 예상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8월 6일 이루다 상장일날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공모가 9,000원에서 9시 시작하자마자 시초가가 200% 상승한 18,000원에 또한 이후에 바로 상한가인 23,400원에 9시 2분에 주가가 상승했지만 상한가가 풀리면서 결국 종가는 17,650원에 마감했습니다. 저 김파고는 22,000원 부근에서 공모받은 물량을 매도해서 저 같은 경우에 청약에 1억 3,500만원을 넣어서 배정 수량 10주를 받았고 한 주당 13,000원의 수익을 얻어 총 13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8월 공모주 투자의 시작이 좋네요. 7월부터 시작한 공모주 투자의 누적 수익은 3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8월 2주차에 상장되는 종목을 각각 하나씩 지난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매도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주차에는 한국파마가 10일 월요일날 상장하고 영림원 소프트랩이 12일날 상장을 합니다. 먼저 8월 10일 상장할 한국파마의 경우 최근 바이오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고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저는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해서 상한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한가에 바로 매도를 걸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서 저는 상한가가 풀리면 그 상황을 보고 매도하는 전략을 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8월 12일 영림원 소프트랩 상장일의 경우에는 유통 가능 물량이 60%로 꽤 높기 때문에 장 초반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일 시초가 형성되는 주가를 살펴봐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 2만원 정도면 상한가 가지 않더라도 매도할 계획입니다. 상장 이후 초반 거래일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저는 14,000원 근처에서는 매수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기관 경쟁률 1203대 1이었던 셀레믹스 청약 유의사항 및 상장일 매매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개요 및 공모 개요입니다. 2010년 11월 설립된 셀레믹스는 타겟 캡처 키트, 차세대 시퀀싱 솔루션, 면역 레퍼토리 솔루션 등 DNA 소재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셀레믹스가 생산한 제품은 병원이나 수탁 검사기관, 제약사, 연구소 등 바이오 산업의 주요 기관들에 공급되는데요. 차세대 시퀀싱 솔루션이 최근 국내외 이슈가 되고 있는 질병의 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 해당 질병의 수혜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NGS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란 뜻으로 Next Generation Sequencing의 약자입니다. BTSEQ는 셀레믹스가 염기서열 분석 솔루션에 이름을 붙인 바코드 태깅 시퀀싱의 약자고 MRD란 Minimal Residual Disease의 약자입니다. 셀레믹스 투자 설명서에 앞으로 향후 3년간 매출 추정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타겟 캡처 키트는 2020년 매출 비중 66%를, BTSEQ 소개는 8%를, 면역 레퍼토리 소개는 8%, 기타가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나 셀레믹스 투자 포인트는 타깃 캡처 키트가 현재 2020년 약 50억 매출에서 2021년에는 95억,
그리고 2022년에는 175억으로 급격하게 성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셀레믹스의 공모 개요를 살펴보면 8월 11일 월요일 화요일 날 대신증권에서 청약을 받는데 공모가 밴드는 최상단인 2만원으로 확정되었고 공모 수량은 132만 주, 공모 금액은 264억입니다. 모집되는 공모 금액은 연구개발에 120억, 운영자금에 80억, 시설투자에 10억, 시장 개척에 50억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상장 예정일은 8월 21일입니다. 공모 주식은 기관 투자자에게 80%, 일반 투자자에게 20%가 배정되는데요. 일반 투자자 모집을 하는 금액이 53억인데 만약 일반 청약에 최근과 같은 흐름으로 8조 원 정도가 만약 모인다면 경쟁률은 약 3,000대 1 정도로 예상됩니다. 혹 청약에 더 많은 돈이 몰리거나 더 적은 금액이 몰리면 경쟁률은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만약 3,000대 1이라면 우리는 1,500만원을 넣어야 한 주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영상 첫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신증권에 청약을 넣으려면 오늘 8월 9일 일요일까지 꼭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대신증권은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개설한 주민등록번호로는 계좌 개설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 20영업일 이내 금융계좌를 개설한 주린이라면 아쉽게도 대신증권에 이번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셀레믹스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믹스 기관 경쟁률은 1203대 1이었는데요. SK바이오팜이 836대 1, 제놀루션이 1161대 1이었던 걸 계산해보면 셀레믹스는 기관 경쟁률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 제시 가격 역시 밴드 이상 가격을 제시한 기관이 무려 99.9%였습니다.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받아가겠다는 기관이 무려 수량 기준으로는 거의 7%에 육박했고 공모가 2만원을 초과한 21,000원 이상 제시한 기관이 28%로 매우 높았습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을 제시한 기관이 5.4%였습니다. 세 번째, 셀레믹스 유통 물량 분석입니다. 셀레믹스의 유통 가능 물량은 44%로 SK바이오팜의 13%보다는 높은 편이며 제놀루션의 55%보다는 낮은 평균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후 주식수 780만 주 중에 상장일 당일 유통 가능한 물량은 340만 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의무 보유 주식수의 기관의 의무 확약 물량을 추정해서 전체 주식수에서 제외한 수치입니다. 셀레믹스는 도대체 어떤 실적을 낼 거고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게 될까요? 셀레믹스의 투자 설명서에 나온 추정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2020년은 매출액이 75억, 순이익은 마이너스 30억을 기록하지만 2030년이 되면 매출액이 약 470억, 영업이익 200억, 순이익은 16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매출액이 매우 급격하게 성장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인수인인 대신증권 IPO팀에서 공모가 산정 시 적용한 PER은 약 32배였습니다. 이는 2020년 1분기 실적을 연환산한 비교 기업군들의 PER을 평균한 수치입니다. 비교 기업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랩지노믹스의 경우 진단키트, 분자진단 검사가 36%, 26%, 시젠의 경우 감염성 검사 제품이 71%, 바디텍메드는 면역진단 카트리지가 86%, 나노엔텍 경우에는 혈액제제 분석키트가 33%였습니다. 이렇게 인수인이 제시한 비교 기업군 외에 신한금융투자의 이동건 애널리스트는 8월 3일 리포트에서 셀레믹스의 경우 타겟 캡처 키트의 고성장에 주목해야 하는데 2018년 10월 30일 나스닥에 상장한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2017년에 타겟 캡처 매출액이 약 1억 원에 불과했는데 상장된 이후 타겟 캡처 키트 매출액이 2019년 253억으로 250배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 당시에는 7,400억 원이었던 시가총액이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는 약 3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셀레믹스의 타겟 캡처 키트 매출액이 2020년 50억, 2021년 95억, 2022년 176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의 3조 원에 비해 셀레믹스의 시가총액 매우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타겟 캡처 키트에 주목해서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를 살펴보면 시가총액은 27억 4천만 불, 한화로는 약 3.3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3.3조 원인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액은 2019년 기준으로 5,500만 달러 정도입니다. 한화로는 660억인데요. 이를 단순히 PSR로 계산해보면 무려 50배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최근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의 주가 상승으로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아졌지만 이들 기업의 비교 기업군으로 산정해서 PER을 32배를 줄 것인지, 혹은 타겟 캡처 키트의 고성장세에 주목해서 글로벌 바이오 업체들과의 밸류에이션 괴리를 고려하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고민 끝에 상장일 매매 전략을 생각해보면 셀레믹스의 실적은 우선 2023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470억, 영업이익 200억, 순이익은 16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가는 2만원으로 현재 공모 예정 시가총액은 1650억 원인데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PER 20배를 적용한다면 시가총액은 3200억, 주가는 38,800원 수준이고 30배를 적용한다면 시가총액은 4800억, 주가는 5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장일날 공모가의 200%로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에 진입한다면 주가는 52,000원이 되는데 이때의 시가총액은 약 4,300억 원으로 2023년 PER 대비 27배의 평가를 받는 금액입니다. 여러분은 셀레믹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보시나요? 김파고는 셀레믹스가 상장일날 공모가의 200%로 시작해 상한가가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모받은 물량은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통 가능 물량이 44%로 매도 대기 물량도 꽤 있는 편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7월 24일날 상장한 제놀루션 기억나시나요? 그 상장 전날 23일 야너주 공모주 투자반에서 제놀루션 청약 분석 및 상장의 매매 전략을 다뤘었는데요. 제놀루션 역시 진단키트 수혜주였기 때문에 지금 셀레믹스 상장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7월 24일 제놀루션이 공모가의 200%로 진입한 다음 상한가에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매우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놀루션 주가는 7월 24일 상장일날 공모가 14,000원에서 200%인 시초가로 시작해서 상한가로 바로 직행했지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결국 24,7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상장일 다음날도 매도세가 지속되며 장 내내 하락해서 21,300원에 마감했는데요. 상장 상일째부터 상승을 시작하더니 상장 4일째인 7월 29일날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끝에 8월 3일에도 상한가를 한 번 더 기록했고 최고가는 그 다음 날인 8월 4일 5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제놀루션의 이런 주가 행태가 예측이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목을 분석할 때 최근에 급등했던 바이오주들의 모습을 보면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상장하는 셀레믹스 역시 상장일날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분명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